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소위 동물과 내면의 교감을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사진만 보고도 그 동물의 심정을 알려주고 심지어 불의의 사고로 이미 죽은 개와 교감하고 속마음을 읽어준다고 해서 한때 아주 열풍이었어요. 모두 반려견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겠지만 그게 진짜 동물의 생각인지 아닌지는 절대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통을 할 때는 맥락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자주 사용하는 강아지 번역기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들의 언어는 소리뿐만 아니라 바디랭귀지로도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이용해주세요. 이 때문에 개의 감정을 잘못 이해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의인화를 하게 되고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옆에 있는 반려견이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을 걸고 있었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반려견이 당신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 궁금하시죠?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설채은입니다. 제가 행동학에 관련된 책을 정말 많이 읽는데요. 모든 행동학 문헌에 나오는 개의 문제 행동 원인 첫 번째는 개에게 자연스러운 행동을 사람은 문제 행동으로 본다입니다. 개가 짖는 것, 무는 것, 용변을 좀 아무데나 보는 것, 어떻게 보면 개들에겐 모두 자연스러운 습성임에도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보호자들은 우리 개는 왜 내 말을 안 듣지? 라고 생각하고 강아지들은 엄마 아빠는 왜 항상 화를 내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언어를 잘못 해석하고 판단한 결과로 어떤 반려견들은 가족에서 한순간 짐으로 바뀌어서 지금도 어딘가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반려견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소통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세계적인 동물 행동학자 스탠리 코렌 교수가 그동안 강아지의 감정에 대해서 연구된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만든 강아지의 감정 그래프입니다. 표의 왼쪽에 보이는 감정들은 흥분, 스트레스, 만족감, 혐오감, 불안, 화남, 즐거움, 의심, 사랑 같은 경우는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른쪽의 부분은 부끄러움, 자신감, 죄책감, 경멸감 같은 감정은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면 질투가 없죠. 질투는 아주 고등적인 감정이거든요. 그러면 개도 질투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개의 강력한 질투심은 각종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되고 보호자 또한 고통에 빠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가 갖는 이런 질투 감정은 사람과 살면서 후천적으로 학습한 것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것일까요?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사람과 개 모두 질투 감정은 갖고 태어납니다. 질투심을 가져야 보호자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 이는 생존 확률을 더 높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개의 질투 감정을 간과한 사람들은 의인화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로 친구 개를 집에 들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우리 강아지가 외로울 것 같아, 친구가 있으면 덜 외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조선시대의 결혼 같아요. 강아지한테 자기 친구나 동생, 짝을 고르게 하지 않아요. 보호자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운이 좋으면 잘 맞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서로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맞지 않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투예요. 보호자의 관심과 사랑은 어떻게 보면 제한되어 있는 하나의 자원인데 이걸 나눠 가지게 되면서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질투를 하게 되고 상대방이 싫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투를 간과한 다경 가구 중에 동성끼리 더 친할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남자들끼리 더 친하게 지내면서 지내고 또 여자는 여자들끼리 친하게 지내서 친구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들도 동성끼리 더 친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질투심과 라이벌의식은 동성끼리 훨씬 더 느낍니다. 또 하나, 둘이 싸워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누굴 챙기나요? 약한 아이를 챙깁니다. 진 아이를 챙겨요. 그러면 A와 B 둘이 싸우는데 A가
B보다 항상 세서 이렇게 이겨요. 그럼 A가 나는 쟤 이길 수 있어. B는 A가 너무 세, 내가 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맨날 사람은 B를 챙겨요. 지는 애를 챙겨요. 의인화를 해서 얘가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보호자가 있을 때는 이 B가 내 백에는 보호자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둘이 비슷해집니다. 강한 아이는 질투심을 느끼는 거죠. 우리 보호자는 왜 맨날 쟤만 챙겨? 내가 분명히 쟤보다 잘났고 쟤를 이길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투심이 더 커지고 훨씬 더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투 때문에 다경가구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부터 해나가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NILIF라고 합니다. Nothing in life is free.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말로 조금 더 편하게 아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라고 해서 아세공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호자의 관심, 먹는 거, 어디에 들어가고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강아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허락, 내가 시킨 걸 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교육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호자가 주는 관심이나 자원들이 내게 아니라 보호자 거고 내가 잘하면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조금씩 질투심은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다경가구에서 싸움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이거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싸움에서 이기는 개를 항상 먼저 챙겨줘야 됩니다. A와 B가 A가 더 세고 B가 더 약하다 이렇게 규칙을 세워놨는데 자꾸 보호자가 B를 챙겨서 둘이 비슷해지는 순간 더 싸우기 때문에 오히려 이기는 강아지를 챙겨서 자기네들이 만든 이 규칙을 공고히 해주시는 게 싸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감정을 이해했으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반려견의 언어를 함께 살펴볼까요? 이 표는 공격성 사다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강아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단계별로 행동을 정리한 표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아주 미약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강아지들은 하면서 하품, 그리고 눈을 깜빡거리거나 가장 많이 보는 게 혀를 낼름거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우리를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렇게 혀를 계속 낼름거려요. 근데 이 정도 스트레스는 나 좀 싫은데?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속으로 막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회식하거나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서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점점 더 올라가게 되면 머리를 돌리거나 아예 몸 전체를 돌리거나 도망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 강아지들의 귀가 이렇게 서 있는데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귀 뒤로 넘어가는 건 즐거울 때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들의 언어를 이해할 때는 맥락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막 보호자 반기는데 귀 뒤로 넘어간다고 얘가 내가 온 게 싫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려견들이 꼬리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개는 대부분 정록생명인데다 근시로 멀리 있는 물체를 잘 식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의 시각은 움직임에 대한 민감도 면에서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들과의 소통에서 움직이는 꼬리는 훨씬 잘 인식되고 의사소통 수단으로 아주 유용한 거죠. 그래서 일부 개는 의사소통에 유리하도록 꼬리 끝부분에만 다른 색깔, 좀 어둡거나 밝은 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움직일 때 눈에 확 띄게 하려는 목적에서죠.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저희 집의 세상이를 보니까 세상이가 전체적으로 갈색 강아지인데 꼬리 끝 이만큼만 흰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화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려견이 꼬리를 흔들면 나를 반가워한다, 좋아한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죽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부른 노래 가사에도 반갑다고 꼬리치며 멍멍멍 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노래 원래 잘하는데 외국에도 비슷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착각이 많은 개물림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우선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든다는 건 흥분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분이 좋을 때도 흥분할 수 있지만 화가 났을 때도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꼬리 친다고 무조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 다가갔다가 무는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꼬리의 위치, 그중에서 특히 높이입니다. 꼬리가 중간 높이에 있을 때는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감정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꼬리의 위치가 높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좀 자신감이 높아지고 이 자신감이 약간 위협적으로 표현되는 징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하면 나는 이 구역을 지킬 거야, 또는 지금 물러나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꼬리의 높이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꼬리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은 불안 혹은 두려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개가 다리 사이로 막 배 쪽으로 막 꼬리를 숨기는 경우도 있죠. 이건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꼬리 언어를 통해 상대방에게 나 너무 무서워요, 나를 해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꼬리 위치를 보고 개의 감정을 파악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개마다 기준이 되는 꼬리 위치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돗개와 비글, 그리고 많은 테리어 종의 경우 애초부터 그냥 꼬리가 서 있습니다. 그레이하운드 또는 그와 비슷한 종류의 개는 꼬리가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꼬리의 일반적 위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저 개는 화가 나 있군, 저 개는 겁을 먹었군 이라고 해석하면 오류가 생기는 게 당연하겠죠. 사람이 개의 꼬리 언어를 해석할 때는 꼬리가 움직이는 속도 또한 눈여겨봐야 됩니다. 꼬리를 흔드는 속도는 곧 개가 얼마나 흥분한 상태인지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좁은 폭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꼬리. 좁은 폭이면 아주 긍정적인 감정은 아니죠. 근데 천천히 움직인다는 건 아주 흥분한 건 아닌 상태.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반가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큰 폭으로 움직이는 꼬리. 이 꼬리 어디서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냐면 사회성 좋은 리트리버 만나면 이거 많이 보실 거예요. 막 폭을 엄청나게 넓게 하면서 막 흔듭니다. 친근감의 표현일 수 있어요. 중간 정도 높이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꼬리. 자신감이 아주 많지도 아니면 너무 불안하지도 않은 불확실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좀 지켜보고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좁은 폭으로 아주 빠르게 진동하는 꼬리. 이렇게 좁은 폭으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꼬리는 좁은 폭이니까 부정적인 감정일 거고, 빠르게 움직이니까 흥분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도망 또는 싸움 등 특정 행동을 준비하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꼬리가 높게 유지된 상태에서 좁은 폭으로 아주 빠르게 진동하는 꼬리. 이건 상당히 위험한 위협 표현입니다. 자신감이 상당히 많아요. 꼬리가 높아요. 그리고 좁은 폭,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진동해요. 많이 흥분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너 다칠 수도 있어 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엔 보호자들이 미용에 대한 욕심으로 자기 개의 꼬리를 짧게 잘라내기도 하거든요. 이 어떻게 자르는 거냐면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잘라요. 저는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꼬리를 보고 개의 언어를 이해하는 일도 불가능하고 개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보통의 경우 반려견에 대한 의인화는 역지사지라는 좋은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반려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역지사지가 이루어지다 보니 결과적으로 소통에 실패하는 것이죠. 저는 개는 개다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개는 개니까 막대해도 된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개는 사람이 아니니 개 그 자체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부터라도 개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강아지 번역기 없이도 반려견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